시작합니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예은이 지금 브이로그가 돼버렸다. 예은이만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저기서는 안 좋아? 전체. 아니 소리가 안 나. 아. 자, 근데 먼저 시작.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할 좀 땡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맞네. 자, 일단 해보자. 1점 및 한줄평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이 그 전에 컨셉 해야 되겠다. 도덕계가 선정한 이유부터. 부담스러운데 이거. 존나 부담스럽다. 나하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 그건 안 보여. 카메라 보고 해보나. 그래, 잘했어. 아, 이거 보고 나간 줄 알았어. 약간 대각선 같아. 근데 나도랑 고정시키면 안 되나? 굳이 들고 있으니까 더 부담스럽다. 도덕경을 선정한 이유는 최진석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싶었고 이 책이 첫 책이다. 최진석 작가 이 책 중에서 서점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게 눈에 들어왔어. 이게 한 2년 전에 나온 책이었거든. 이거는. 사전에 어떤 지식은 없었고. 지식은 없었고 그냥 노사와 최진석이 연결되어 있는 거 정도 그냥 그 전에 뭐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노자 강연도 했던 걸로 난 기억하거든. TV에서 난 보진 않았고 그래서 그 노자의 어떤 쓴 노자가 쓴 도덕경을 이분이 어떻게 또 글로 풀어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훑어봤는데 일단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원문이 반이 실려 있고 반이 이제 이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궁금한 것들을 풀어서 썼던 그런 구성이 마음에 들었고 일단. 그래서 대충 훑어보니까 이거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어요. 그 질문. 그럼 너 원문을 볼 때 어떻게 보는데? 원문을 볼 때 일단 한자를 보고 한자를 먼저 보고 해석을 보고 한자를 보고 한 줄 한 줄 본다. 근데 한자를 보면 뭐 해석이 안 될까 이거. 아는 한자는 아닐 거 아이가. 아는 한자. 뭐 대충은 이제 네가 다 읽을 수는 있으니까 대충 그래? 몇 퍼센트 정도? 한점만 보면 몇 퍼센트 정도? 한자 읽는 거만 음만 하면은 한 6, 70%는 보지. 이거를 봐서. 밑에 음을 안 보고도. 어. 음을 안 보고도. 사실 나도 이게 좀 시간이 있었으면 한자 뜻까지 적어가지고. 아,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이 뜻을 모르니까 음은 근데 뭐. 이게 한자의 뜻이라는 게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장에서 또 한문에서 또 이제 어떤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이 하나만 아니라서 그냥 그 바로 우리가 우편 찾아보고 그것만 찾아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그 뜻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한문이죠. 한자라기보다 한문이지 문장이니까 한문이랑 또 한자는 또 다르더라고. 그렇군요. 우리가 원문을 또 강조를 하길래 그냥 이제 혹시 또 어떻게 읽는가 싶어. 아니 그런 게 뭐 내가 읽을 수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텍스트를 좀 그냥 보고 싶었어. 오리지널 텍스트. 내가 원어도 예전에 봤을 때 원문이 실려 있고 해석이 너는 읽었나? 원어는 필사를 다 했잖아. 오 전체를 전체. 시작이. 오. 많이 했잖아. 누구 노노? 윤홍식 노는 아니지? 아니지 그 한개 너무 먹었었다. 다음 책 윤홍식 아이가. 어? 어? 다음 책 노는 아이가. 진짜 이런 구성으로 된 게 있잖아. 한쪽에 한문으로 돼 있고 해석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아 너너는 또 기대되네 그러면. 누나. 노노의 또 우리 일각이. 존나 너네 기대되고. 욕할 거 존나 많아. 이거 나 호스트 찢어 발기고 싶다. 왜 얇은 거 기대된다. 했는데? 기대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라. 와, 도덕경 진짜 얘기해. 너도 도덕경 얘기해. 와. 도덕경. 알겠어. 그것도 합시다. 자 일단은 글전 및 선출평을 정문이부터 한번 해봅시다. 나홀로 있는 도덕장.
한 줄 평은 밑줄 맛집. 밑줄 역사상 맛집? 최대로 짧은 한 줄 평입니다. 밑줄 맛집. 밑줄 밑줄 맛집? 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완전 지저분해질 밑줄을 정도로 그냥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밑줄 맛집? 했었고, 그래서 한 줄 평 이랬고, 어쨌든 좋든 싫든 어쨌든 밑줄 칠 건 많았다.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밑줄 맛집 치고는 좀 적네. 근데 이게 너무 왜냐면 평균을 그냥 냈어. 내 느낌의 평균. 그래서 왜 그랬냐면 흔들리는 별점도 많이 흔들렸어. 읽을 때마다 또 집중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와닿는 느낌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지겹다 이거 뭐 둥그런 소리 느낄 때도 있고 인생의 진리 어떻게 이런 또 깨달음이 있나, 참된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사실은 뭐 5점까지 생각할 때도 있고 막 2점까지 생각할 때도 있고 들쑥날쑥했는데 그냥 뭐 평균에서 3.5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덕경 자체는 좀 뛰어난 뭐 인문학 고전이고 동양 사상의 어떤 정수 중에 하나라고는 뭐 누구나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호불호가 격하게 또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뭐 구역이 같은 스타일이면 아주 그냥 답답하다. 이게 무슨 뭐냐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무슨, 그러니까 걔는 이제 뭔가 이데아를 주니까 그럴 것 같고 뭐 사람에 따라서도 뭐 상황이나 그 시대의 어떤 처한 어떤 뭐 그때의 기분이나 뭐 또 생각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점. 냉정하죠. 아직 3.5점을 넘긴 난 별점이 없어 아직. 최고가 3점. 그래도 최고가 3.5.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이제 최고점이. 과 타입 동률이죠. 아는 냉정해. 그다음 누구? 당연히 이현이. 보스는 항상 마지막. 나는 밑줄은 최소한으로 쳤던 것 같아. 여태까지 책 중에. 오히려. 왜 한줄 평이야? 밑줄. 이때까지 최소한으로 쳤다. 밑줄 최소한. 밑줄 최소한으로 할게요. 밑줄 최소한. 별점은 4개 반. 오. 그에 비해서 4개 반. 완전 하지만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왜냐? 일단은 최진석 책을 한 2권 정도 더 봤었고, 그의 사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더 새로울 게 없을때 더 이상 이제 또 비판 의식을 또 가지고 보게 되었어. 옛날에는 여기 숭배했다면, 이제 얘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경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의 정신이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5개를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5개는 아니고 4개 주기에도 좀 책은 좋기 때문에 4개 반. 도덕경 딱 그것만. 최진석의 나홀로 있는 도덕경이 아니라 정말 그냥 도덕경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4개나 3개 반 정도는 됐을 것 같아. 오히려 최진석이 최진석이 해석을 잘해줘서 좋게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개 반. 그래? 원문 읽고 힘들세요. 그리고 원문은 아니 나는 그 나는 아까 한글만 봤다. 한글만. 최진석을 해갖고 비판의식이 생겨서 뭐 4.5점 줬길래, 근데 도덕경은 내 정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도덕경은 완벽한데 최진석의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덕경 자체는 만점인데 최진석 때문에 0.5점 같다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아 근데 이제 원문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걸 보고 뭘 느낄 수가 없어. 원문 자체는 이걸 아무도 보고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뭐 행간의 어떤 느낌을 받기는 참 어렵거든. 아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 현주평 뭔데? 그래서 아니 진짜 그거가 밑줄 밑줄 채서 채서 진짜 밑줄 진짜 준비 안 했잖아. 준비 안 했다. 준비 솔직히 말하면 못했다. 그래? 근데 그 느낌은 비슷하다. 이 니야 별점이- 반대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아, 그래? 별점도 반대잖아. 밑줄 너 채서가 솔직히 뭐 봤대? 알았어. 한 줄 평. 근데 재밌네. 근데 만약에 진짜 네가 이게 미리 생각해 왔던 거면 그거지. 근데 뺏긴 거라고. 근데 그런 느낌이다. 딱. 니와 반대된 느낌이다. 좋습니다. 니 밑줄 많이 쳤는데 별점 적게 줬잖아. 응. 오케이. 나는 별점 3개 반. 3개 던질게. 4개는 이게 느낌이 4개 주기는 책을 4개를 주는 책은 참 찾기 어려운 것 같다. 4개의 기준이 있나? 아 나는 작은 것 같다 좀 기준이. 4개 되려면은 진짜 뭔가 새로워야 되고 진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 4개. 5개 됐는데. 5개는 없어. 난 주지 않는다. 2대야에 있는 거. 5개는 없다. 아 주지 않는다. 5개는 없다. 내가 읽은 책에서 5개는 없다. 4.5까지는 있을 수 있어. 만약에 5개라면 네 느낌은 약간 독실한 크리스찬이 성경 또 저것만 5개는 어떤 5개는 그 뒤에 어떤 책도 5개 있어요. 나는 기준이 5개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책. 그러니까 그거는 퍼펙트한 거지. 완전한 책.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런 책. 약간 박형식 같은 느낌이야. 내 영화 평론가. 뭐 5개 없다 생각하면 3.5도 많네. 많은 편이네. 인간이 이제 4점이 거의 뭐 최고의 책이라 4점이 최고의 책인 기준이니까 어째 5점은 완전 저기 이번 독서 모임 하면서 4가 있었네. 없어. 없었네. 중간 독서 모임은 한 열어봐요. 지난번 3.5는 있었지. 5점짜리 있는가요? 막 했는데 없는 거. 굳이 그 파헤치려고 하지 마. 너의 치장을 보시는 뭐 이런 거 보시는 거 궁금해서. 진난 것도 있잖아. 10. 이너 게임 3.5가? 아니 진난 거. 예전 내가 있다 막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있어. 덩크가 있다고? 니한테 있을 게라. 그 위에 이거 나가봐. 지난 거는 컴퓨터에 있는 거야. 나 그럼 컴퓨터 이제 드라이브 없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있다니까. 드라이브 들어가면 블로그는 나왔다 블로그. 아니라니까. 그것도 공유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니까 구글. 네 구글 로그인돼 있는 구글. 구글? 그때 구글 들어가면 네 아이디 로그인돼 있는. 이걸 좀 누르고 지금 못 찾는데 나중에 찾아볼게. 아니 소니에 4.5가 있는지. 나는 볼 수 있거든. 근데 아 근데 뭐 그때랑 또 지금이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기준이. 구글 스프리티트 맞지? 구글 스프리티트. 자, 내가 나의 한 줄평은 이제는 책을 이제는 책을 소비할 때 소비의 의미가 뭐지? 나는 느낌이 좀 비슷하네. 이게 이해했나? 소비의 의미가 뭔데? 숭배 아닌 소비하자 이 말 아니야? 얘도 여기 그런 얘기 있잖아. 아 그래? 그 말 알아? 정말 플러스 머리말에 나온단 말이야.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걸 하나의 어떤 경전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난 내 개인적으로는 소장을 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책에 소장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하는 어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에서 이 한줄평을 말 그대로 오, 그 완전 책안 사겠다 이 큰 말이야. 거 아이가? 책 안 사나? 아니 책을 소장한다는 의미로 이제 뭔가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아, 실제 소비하겠다. 소장이 아니라, 실제 소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장을 책을 사면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니까 소장이잖아 어차피.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긴 사는데 그런 그거를 의미 내가 책을 내가 이제 뭔가 구매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를 하겠다. 이거를 소비를 하겠다. 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뭐 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는 건 읽었을 때 그냥 뭔가 그냥 미션 클리어 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 미션 클리어 하면서 뭐 읽는 그런 것보다는 좀 하나를 딱 하나만 가져가자 뭐. 그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생활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이건 글씨 책을 본다. 글씨책 괜찮네. 어렸을 때. 처음에 원래 글씨책 엄청 안 좋아하는데. 지가 니 지금 잠깐 보고 있다. 유희씨 하는 거야. 아, 내 거를 거의 내랑 내 글씨책 내만큼 못 쓰는 사람인데 자,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군요. 좋네. 뭐 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소장이. 대박. 왜? 표지. 책에 커피가. 커피가 제 학교 그렇잖아. 커피. 그게 이렇게 소비의 느낌인가? 책을 커피처럼. 막대하잖아. 이렇게 소비를 커피 한 잔 마시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노 이렇게 있는 게. 책이 이거 숭배하잖아. 책은 그냥 소비해라 이런 뜻이 아니야. 그치. 커피 한 잔 사듯이. 커피 한 잔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봐봐, 뭐지? 방금 내 깨달았다. 이거 그런 의미가 진짜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이 사진이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여유 이런 말씀 쓰잖아. 쉬고 나홀로. 편하게 마시는 거잖아. 나홀로 책도 그렇게 소비해오는 거지. 막 계속 이게 순위가 진리야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듯이. 카페. 근데 이게 아니고 요거다. 자 표정. 표지의 의미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 이게 여유 있다는데? 요렇게는 사람 잘안 쓰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렇게 홀로 있는 느낌. 커피도 한 잔. 갑자기 깨달음이었다. 역시 책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알겠습니다. 표지의 의미도 그래. 나는 오늘 참 한줄평 마음에 든다. 이때까지 제일 잘 지금 니가 미안해 지금. 존나 마음에 그래 이 양심 없나? 존나 존나 유희열이야. 든다. 존나 모반 존나 뺏겨놓고 해야 돼. 존나 만들. 존나 자명하지 않다. 자, 그러면 그랬지. 두 번째 거는 이 책의 원문을 필사를 하고, 원문을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제 필사를 한 후에 그에 대한 생각이나 좋습니다. 느낌을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 그러니까 저자가 앞에서 언급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예은이부터 하는 게 자, 해봐라. 좋을 것 같아.
일단은 필사는 내가 일장을 했는데 일장이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일장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는 실천을 못 옮겨가지고 못했다. 그럼 안 한 거잖아. 아니 했지. 연습만 한 거잖아. 어? 연습만 한 거야. 연습만. 경기를 안 갔네. 들어봐. 실전은 연습. 볼펜에서 막 지금 몇건 던지던지. 실전은 연습처럼 다가오고 싶다. 숭배하면 안 돼. 그리고 일장이 사실은 일장의 첫 문장이 그냥 이 책의 끝 처음이자 끝이다. 일장에 그 엑기스, 엑기스, 그러니까 어. 에센스가 있다. 난 이 모든 원문의 어떤 문장을 하나도 외우지 못하지만 도가도 비상도는 그래. 내가 그게 다 알잖아. 이건 다 알잖아. 그렇지. 도를 돌아. 저 이게 끝이다. 이게 제일 유명한 문장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 뒤에 모든 것들을 이 온갖 것들에 문 이게 내 삶의 모토기도 하고 내 정신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신이라고. 참 현명하잖아 이게. 근데 이걸 하면서 왜 김춘수의 꽃 시가 있잖아. 너의 이름 부르지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지 되었다. 우치 되었다라고 했잖아. 이름 그렇지. 근데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걔는 꽃밖에 안 되는 거지. 현명하지. 나 진짜 완전 한 대 맞은 것 같아. 농담이야. 내가 그걸 수업했거든. 근데 벌써 쉽게 어떻게 이 얘기하잖아. 수업 어떻게 했는데? 내가 좀- 뻔한 거죠, 그대로. 하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의 몸짓을 지나잖아. 이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누가 나의 빛깔과 색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빛깔과 색깔은 존재의 그 본질. 나도 그에 가서 꽃이 되고 싶어. 꽃 의미 있는 존재. 너 존나 장고서 보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수업하지. 그러니까 쌤들은 대부분 그래 수업.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할 수밖에 없지. 할 내 혼자 수밖에 이상한 게 뭐 도가 갖고 이거는 아니다 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 딱 그거거든. 대상에 대한 어떤 본질을 파악해. 꽃이 있으면 꽃의 본질을 파악해. 장미 빨갛고 향기가 이런 향기가 나고 뭐 가시가 있고. 넌 이제 장미야. 장미를 딱 규정해버려. 그럼 다른 것들과 구분 딱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의미가 있고 쉽게 말하면 가치가 있다라고 수업을 하는데 그걸 직접 드러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꽃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그 장미라고 해서 장미는 다 동일화시켜버리는 거야. 장미 안에서도 수많은 다른 어떤 색깔과 빛깔이 조금씩 다르고 향기가 또 진한 게 있다고 해갖고 오만 게 다를 수 있는 거지. 국한시켜. 그러니까 난 근데 실제로 그걸 생각 많이 했어. 너 대단하다. 인문학적 소양이 너는 진짜 왜 그런 통찰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꽃이란 시를 보면서 와 이런 표현을 하다니 라고 느꼈다면 아까 뭐라 그랬지? 꽃이라 불렀을 때 꽃으로. 꽃밖에 안 된다고. 예. 꽃밖에. 근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었다 하기에는 이제 유물을 같이 보는 그런 구절이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그냥 보면서 이제 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8장 물의 덕. 이게 또 첫 문장. 상선약수. 또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이 앞에 이제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이 웅덩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간다 했거든.
맞서 보세요. 또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또 오염된 거를 또 이렇게 물로서 포용하는 그 정신 가장 도에 가깝다. 상선약수 제조하고 한 개만 더 할게. 그 다음에 너 뭐 이제 원문은 깊게는 이해 못하니까 13장 내 몸과 같이.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냐면 페이지로는 214쪽이다. 야 요건 내가 한번 읽을게.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아낀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진짜 띵 맞췄어.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내 몸을 혹사하면서 오히려 내 몸을 내가 제일 아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더 혹사하는, 오히려 뭐 다른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준을 더 중요시해서 내 몸쯤은 좀 이렇게 버려도 돼, 대충 해도 돼. 예를 들면 술을 막 심하게 마신다든지 뭐 담배를 핀다, 담배는 안 피지만 뭐 과자를 막 많이 먹는다든지. 나는 내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천하를 못 얻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려면 우선 내 몸을 먼저 아끼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야 돼. 나는 어쨌든 자기가 뭘 해서 나쁜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한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오히려 왜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하면 막 잠도 안 자고 피곤한데도 막 일을 하고 새벽에 막 출세하려고 팍 하면 내 몸을 안 아끼는 거지. 오히려 그런 측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홀대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든 담배 피든 막 다뤄가지고 뭐 망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건데 내 몸은 안 들고 오는 거야. 그러면 다 안 좋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렇지. 천하를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기 위해 네가 예를 들어 그치, 뭐 뭐. 총장 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오히려 네 몸을 막 그렇게 해버리면 상하면서까지. 사람은 오히려 총장이 될 수 없어. 그치, 뭐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지. 내 몸 더 아껴야만 나중에 될 수 있다.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좀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내 몸을 아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세 가지. 저자가 언급한 것도 내가 얘기했고 상선약수 언급하지 않은 것도 뭐 내 경험을 빌어서 좀 얘기를 했다. 끝.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예은이도 이미 나왔는데 상선약수의 등장. 제 8장입니다. 필사의 8장 있네. 물론 이제 저자도 이제 노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게 사실 뒤에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은 뭐 당연히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뭐 그래도 상산약수 워낙 또 유명하고 요 말이 너무 좋으니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그 기본의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받아들였고 또 좀 유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이 낮은 곳의 의미를 작가는 이제 낯선 곳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뭐 변화나 이제 혁신 뭐 이런 거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물과 같아야 된다라는 내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을 또 좀 의식을 생각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었고 어쨌든 내가 기본적인 나의 성향이 좀 경쟁 회피 성향이 있어. 다툼 없는 굉장히 좀 싫어하고 좀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또 이제 또 물과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좀 힘들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이가 아직 물 같은 면이 없고, 그런 나를 이제 되돌아보는 또 그런 구절이긴 했다. 너무 또 옛날 유명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말이긴 하지만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점에서 또 아주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팔짱은 다 공통되는 것 같다. 모두 팔짱, 팔짱이. 나는 앞에 필사를 했는데 다 팔짱이네. 팔짱 다들 확실히 이게 야, 나도 팔짱 하고 싶은데 일장 하고. 팔짱에서 나는 이제 좀 약간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좀 내가 하나의 어떤 경구라고 해야 되나? 나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는 그런 구절이 처중인지소 세 번째 그 줄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주로 이 말이 이제 나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 이 8장 중에서도 싫어하는 곳,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 길을 좀 가겠다. 다른 사람들 와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뭔가 휩쓸려서 같이 가기보다는 그냥 안 가는 곳에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 업무를 맡더라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나는 정해져 있어. 학생이잖아. 이미 지금 이거 하고 있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못하는 업무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비슷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난 하고 있는데 왜 하는? 여기 와서 왜 하냐고. 아니, 이런 가치관으로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이거 그런 가치관이 아니지. 이제 보니까 그렇게 난 의미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부여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차별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했다면은 내가 과연 그 교육의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말 준비하는 거 얘기하는 거. 그 애들 오케스트라 지도하는 거 과연 내가 탁월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과연 경북 안에서, 전국까지 모르겠고 경북 안에서 초등에서 이거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따지면은 나 솔직히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본다. 동성초이도 있던데. 동성초? 그건 뭐 모르겠다. 존나 뭐하나. 진짜 뭐하나. 그러니까 약간 탑3 정도는 나는 된다고 본다. 운영이나 지도 다 합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남들이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나 앞으로도 이제 교직 생활을 계속 어느 정도 하게 되잖아.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주한다, 이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좀, 들어가고 싶.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는 그런 태도? 더 들어가고 싶다는 게 뭔 말이야? 깊이 있게 한다고? 더 싫어하는 걸 오케스트라를 하더라도 오케스트라 하더라도 더 싫어하는 거? 남들 안 하는 뭐 곡을 한다든지 하기 힘든 구성, 악기 구성을 한다든지. 나는 원칙이 있지. 곡 구성할 때는 나의 그 독자적인 어떤 그게 있다. 이승환 노래 막 틀면서 지휘자들 하다가 노래하는 갑자기 거. 막
뽀뽀. 야, 막 그거 그 우리 위에 불렀던 노래 뭐가? 아니 마지막에 노래가 면회 가는 노래? 어 그래. 갑자기 지휘자가 막 변해가지고 부르고 지나가면 슬라이딩 씩 하고 남들 존나 그거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들 싫어하잖아. 그걸 하라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임마. 그런 의미가 아니지.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지금 평준화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룰이라는 것도 어쨌든 변화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잖아. 싫어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낯선 거, 안 하던 거, 오케스트라도 남들이 안 하던 거. 네가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약간 이런 의미다. 특별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건 확실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던 그게 이 분야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 문장이 결국에 나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의 어떤 생활, 조직 생활, 뭐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하나의 뭐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남이 싫어하는 곳으로 간다. 그게 기회가 있다. 뭐 약간 그런 의미 들었다. 남 싫어하는 곳에 먼저 간다고? 남이 이제 싫어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요새 뭐 그런 거 있나? 아까 그 오케스트라 말고 일단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개척처럼 하고 있는 거 있나? 찾아야지. 찾아야지. 찾아봐야지. 남들 싫어하는 거. 궁금하다. 그만 얘기야. 또 변해가는 것 같아. 그냥 꼭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존나 싫다. 오래 정지된 주식. 남들 싫어하잖아. 살래? 거기 기회가 있다. 반값으로. 네, 장외 노래.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뭐 남이 싫어하는 걸 괜찮다 이런 거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흔들리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남들 싫다 하더라도 나야 그냥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네. 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은 의식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하니까 그런 걸 안 가린다는 거지. 가리죠.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치. 우리 뭐 저기 앞에 똥이 있다고 뭐 다른 거 같이 있잖아. 뭐 다른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불기잖아. 그 남의 눈치를 보고 뭐 하기 싫은 것도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소리도 뭐 그냥 약간 이런 나는 이제 그래 뭐 억지로 하는 느낌이 나니까 그래.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이거 이제 음악이 좋고 좋아서 끌렸으니까 가는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 남들이 별로 힘들게 생각하고 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지. 그거를 찾아서 한 건 아니잖아. 그쵸? 나는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지. 돌아보니까 그랬다. 해석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과거를 해석하면서 앞으로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의미지. 최진석 작가분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공감이 갔던 내용이랑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하나 뭐 의문이 되었던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얘기해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문이부터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공감은 일단 뭐 산산이 학습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뭐 해석에 얘기했고 또 182페이지 182페이지 여기에서 어떤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구체적인 세계의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 활동은 구체적인 세계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승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일단 역사적으로 관찰한다. 이거는 있었던 일을 보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야. 철학적으로 승화한다. 철학적인 건 이렇게 추상화를 한다. 일반적인 걸 만들고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좀 함축적이고 다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 이상적인 모습. 이거 정말 이건데 이런 경기가 되려면 사실은 뭐 우리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내공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최진석 작가가 이상적으로 여길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이렇게 이 수준이 될 거라는 그 기약은 했었지. 하지만 그런 목표로 삼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만약에 소설 쓴다면 국제세계 문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이런 문제 딱 잡았어. 그리고 좀 철학적으로 하면서 추상화해서 어떤 근본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더 생각해보고 다시 구체적 삶의 모습을 그런 걸 표현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꿈 같은.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건강도 되고 어쨌든 나의 어떤 목표도 되고 그런 부분이고. 그럼 난 그 밑에 붙일 거네.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게 근본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 구체적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그렇지. 거기에 이제 너를 아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문제에서 내 삶에서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지개 케이크.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 완벽한 작품. 나기보다는 그것도 어쨌든 내 삶의 가장 응어리진 문제를 건드린 거야. 이번에 나 주식 문제 보는 상태. 무지개 색 상대. 그러든지. 너는 무지개를 봤지만. 흑색이다, 흑색. 어쨌든 이렇게 비공감은 129페이지. 이거는 참 이런 주제를 129페이지. 이거를 듣기 전에도 그냥 그러니까 이 주제를 알기도 전에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문단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전쟁과 평화는 다른 두 면을 가진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그 문단의 맨 밑에 줄 보면 그 전쟁을 얼마나 자세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준비하는 자들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과연? 아니 이때까지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내가 전쟁하겠다 전쟁하는 게 잘했잖아. 내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평화를 위해서 핵을 보유하고 북한도 이 민주주의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한다 하는 대도 부서고 막 무서워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결국은 전쟁은 안 일어나잖아. 아니지. 그렇게 준비한 것 같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아니 안 일어나잖아 지금. 아니지.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 그때도 다 뭐 평화를 위해서고 뭐 걔가 이거 했잖아. 뭐 나치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준비 안 하잖아. 그리고 다 기존에 그 전에 전쟁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는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잖아. 근데 그 무기가 진짜 전쟁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라도 해서 요만큼만 일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제 힘없는 나라를 그냥 이제 준비 안 된 나라 그냥 침공해가지고 그냥 점령하고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힘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옳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 보면 결국은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이고
근데 그게 얘가 그런 거는 너무 순진하다, 헛똑똑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그걸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 뭐 어디 근데 이게 나는 진짜 내가 희생이 총안 들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게 과연 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국이 세계 최고로 강해졌어. 야, 건들지는 뭐야. 뭐한 건들면 뭐 까불면 그냥 다 죽일 수 있어. 물론 지 나름대로 뭐 질서를 지키겠지.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독재하면은 가만 안 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기준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무기를 그 뒤에 있는 게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뒤에 있는 건 무기라는 거죠. 당장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생명을 뺏을 수 있고 그런 걸 뒤에 두고 평화를 지킨다라는 게 평화인가? 질서가 유지돼. 거기서 미국 씨 겁나가지고 뭐도 뭐 하겠다. 그러면 야 우리는 뭐 이슬람이지만 그냥 하자. 그냥 이렇게 된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전통에는 뭐 어쨌든 뭐 왕이든 칼리프를 섬겨야 되는데 민심에 투표해서 뽑자 이렇게 된다. 그게 평화인가? 뭐 전쟁은 안 일어나도 그게 평화인가? 라고 생각해도 뭔가 하나의 걸림돌이 생겨. 그래서 요 부분은 나는 네가 학생부장 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그 맡은 역할이 있잖아. 학교에서 어떤 뭐 이거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 안에 학교라는 작은 그 하나의 어떤 집단에서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다 애들 다 배려하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기심이 나름 그 학교에서도 그런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학생부장 선생님이 있고 뭐 이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처럼 그 지금 이 세계 안에서도 네가 얘기하는 그런 아니, 근데 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력을 막기 위해서 폭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게 폭력이 아니잖아. 사실. 내가 뭐 누구 싸우면 우리 때리는 죽패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직접적인 대입은 되지 않더라도 하나를 유지하는 그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런 그 역할이 다 있잖아.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역할이 있지. 다른 방식이 있겠지. 전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식이 있겠는데 얘가 하는 말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폭력을 막기 위해서 폭력을 준비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거를 해보면 다른 방식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웠으면 이야기 들어보고 얘해보고 입장 얘기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건데 야니 두드려 맞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말하잖아. 위에 알림으로 떠야 돼. 그냥 뭐 난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그 정도 일어난다. 아니면 옛날처럼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그 중세나 그 전에 시대를 생각해보면은 힘 있는 자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했잖아. 싸웠잖아. 싸우고 점령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제국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국가마다. 그런 게 돼 있으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지. 그리고 그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끼리 어떤 그렇게 하나의 동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기구가 같은 게 있고. 뭐 떨어지는 게 있어. 지금 작은 뭘 아니 뭐 그런 아무튼, 생각. 카톡은 안 돼?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뭐 전쟁 우리가 진짜 해야 된다 이런보다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카톡 다 되는데. 힘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 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준비한다는 그 표현을 했지만은 쉽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 학교에서도 막 괴롭힘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애들은 센 애들한테 함부로 못하잖아. 센 애들끼리 부딪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센 애들한테 함부로 못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다고 생각해. 아니 그럼 나는
근데 그게 부딪혔을 하잖아. 때는 결국은 저 누가 그 건드리냐? 강한 사람은 강한 애들 안 건드리잖아. 그 말이 결국에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이라고 해. 이게.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지.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난 받아들여. 난 이 도덕경 자체가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으로 다 얘기해서 하잖아. 유와 무가 상생하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정경과 평화도 이제 서로 상생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순적인 것이 오히려 다른 어떤 효과를 낸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전쟁은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아주 의문이 하여튼 경제가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이 쉽진 않겠고 그래서 어쨌든 제 비공감 그게 우연히 일단 페이지는 사실 못 찾겠는데 그냥 말로 하면 숭배하지 말고 소비하자. 그게 제일 공감. 그게 아마 머리말에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최진석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숭배했던 것 같거든. 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야지라고 숭배했던 것 같아. 물론 그 길이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존나 모순적이야. 어? 지금 또 이 말 듣고 또 이 말로 쓴다고 내가. 숭배하고 있지.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못 고치네. 존나 숭배하고 있어. 근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이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여기 너무 이상적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또 비슷한 말인데, 이 도덕경은 통치자, 이제 좀 최고 경영자에게 어울리는 내용이고, 그 노너나 공자는 약간 중간 관리자 한테 어울리는 이제 내용이다라는 부분은 진짜 공감을 하거든. 내가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실생활에 유용하고 또 나한테 맞는 내용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좀 제일 공감이 갔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도덕경은 너무 이상적이야. 다 좋은 말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어떤 정신으로 모토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활해가지고는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실생활에서. 닌 당장 걸리는 건데. 뭐 자식도 있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규율도 지켜야 되고. 그럼 전화도 받아야 돼. 저 해외 한 번만 전화할게. 미안해. 저야. 이제
비행기 타. 좋아야 인터넷 설치가 안 돼도 돼. 그 인터넷 되는 데 가서 지금처럼 카톡으로 전화 걸면 돼. 어? 잘 갔다 와. 주환 어디 가는데? 이거 누구랑? 이거 좋네. 지금 인천공항이다. 좋겠네. 좀 악해 하고 우영이는? 가고 싶어. 우영이 지금 할머니 집에 있다. 데리고 가지. 남자의 아픔이랄까. 어쨌든 그 부분.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132쪽에 방금 찾았는데. 어? 바로 화내는 능력자. 거기에 위에서 7번째 줄. 공자의 정명론처럼 개념을 바르게 정하여 사용하자는 말은 어떤 개념도 여백과 틈을 주지 말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공감을 못하겠다. 왜? 공자가 이것도 이제 논어까지 또 읽어보고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공자가 바볼까? 공자가 그러면 노자의 제자기도 한데 동시대를 살았고 그 뒤에도 조금 더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자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 뭐 도가도 비상도라는 개념을 하나도 몰랐을까? 유무상생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공자가 노자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체화시킨 거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협이란 말은 좀 그렇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 우리 지난 우리 구혁이가 했던 그걸 보면 그런 게 나오지. 불량 조건 연립 방정식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답은 없어.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어떤 해를 찾아야 돼. 공자는 그걸 한 거지. 물론 이상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공자의 정명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개념도 여백과 틈을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야. 틈이 있다고 이게 생각한다. 여유가 틈은 있지. 틈은 있는데 이게 최선이라는 거지.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 여러분 학교에서도 봐봐. 학생들 가르치는데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 모두 스스로의 어떤 의지도 있고,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뭐 이런 거 규칙도 지킬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 다 알아. 뭐 지 맘대로 스스로 그래, 토론하는 수업 좋은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 규정도 있고 규율도 있고 또 알지만 또 이론 수업도 하고 그렇잖아. 왜 그렇게?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학생들이 뭐 토론 수업 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르친단 말이야. 우리의 사회의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남을 해하지 않는 방법 가르친단 말이야. 이거는 각자의 몫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노자가 얘기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고 또 사회에서는 해야 될 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난 정명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좀 뭐랄까 하면 너무 노자의 그 말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근데 노자에 너무 치우쳤어. 너무 이상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그 부분은 내가 공감을 못하겠어.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노자는 좀 이상적이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건 또 이상적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렇지. 현실을 계속 본다 그랬지. 근데 약간 궤변 같은 느낌이 있지. 이런 거. 반면에 공자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근데 그걸 진짜 뛰어넘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우리 학교의 룰이니까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는 걔의 어떤 자주성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거든.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오히려 이걸 지킴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공자는 최소한 공자가 뭐 몰랐겠나? 나는 근데 좀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화를 막 내기도 하고 막 애를 때리기도 하고 지도했고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 화를 거의 안 내는데 너무 화를 안 내다 보니까 불구가 됩니다. 필요할 때 화를 못 낸다. 어떻게 하면 바른 화를 낼 수 있을까? 또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고 어떤 부분에서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인데. 공자는 그 방향을 잡아준 거지. 그 물론 아예 그게 저 밑에서 그냥 진짜 막 그 밑바닥에서 아직 이런 도가도 비상도 이런 개념도 모를 때가 있고 그걸 아는 수준이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수준이 있을 텐데 내가 봤을 때 공자는 그 위에 있는 수준이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최진석의 평가는 저 아예 도가도도 모르는 밑에 있는 수준으로 그 얘기하는 잘못됐다. 거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꼭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난 논어를 좀 읽어보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지 한마디만 더 하면 논어보다는 좀 이 도덕경이 훨씬 더 고매하고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또 오히려 빈틈도 없고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느낌. 뭐랄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유무상생을 몰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든다. 그런 부분들에서 작가가 왜 공자는 모더니즘이고 여기는 뭐 도덕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다 이렇게 거. 그것도 나 일부는 그런 건 좀 이상하더라. 너무 이거 후려치기다 이거. 그것도 일부는 동의하는데 100% 동의 못하네. 그때 모더니즘 시기 때문에 공자를 막 때려잡고 막 탈락하고 막 공자 죽이기 운동하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 이 공자가 만든 이 유가적 사상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튀어나오는 애들, 그걸 튀어나간 애들 있잖아. 그 꽃이 핀다고 생각.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유교적 사상이 기반이 돼서 그걸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소수지만 진짜 잘 된 놈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막 악동뮤지션 같은 애들, 서태지 뭐. 서태지 같은 애들. 그런 애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어떤 기반으로 된
있기 때문에 그 토양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기본이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다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들의 능력도 다 다르고 오히려 검정고시 치는 애들 중에 기준 이하 애들도 더 많거든. 그게 좀 이상적인데 이상적. 이상적이다.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너무 한편을 본다는 느낌? 노자 전공자가 어쩔 수 없다는 느낌? 물론 뭐 그래도 대부분은 이해한다. 공감도 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안 되는 부분. 그렇지. 어차피 비공감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 됐다. 끝이다. 공감이 갔던 부분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게 몇 쪽에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질문은 이제 이미 있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뭔가 요구했을 때 뱉어내는 게 아니고 대답이고 질문은 이제 자신이 자신으로서 존재했을 때 이제 나오는 힘이다. 그리고 궁금증과 호기심이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공감이라기보다는 좀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지라고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질문을 할 줄 몰랐던 것 같거든. 그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내가 과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나 하고 돌아본다면 질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나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이었던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집단 안에서 그냥 집단으로 존재했던 집단 안에서 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 그냥 존재했던 때였던 것 같고 지금 질문 잘하나? 지금은 이제 하려고 하지.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얘기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회의를 해. 교장쌤하고 교감쌤하고 20명 정도 교장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 선도를 질문하네. 회의라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는 없고 일단 회의 근데 이제 그런 거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는 물어보지. 뭐 내가 추진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게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많아져서 우리 공간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을 좀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옆에 교실이나 이런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장선생한테 물어보고 실장님만 시설관리니까 행정실장님이랑 물어보고 뭐 약간 이거 어찌 보면 그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놓으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그런 건 있는 거야. 또 뭐 그 찾고 있나? 내가 요즘 껐을 것 같은데 미수 껐는데 질문?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다. 옛날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G20인가 우리 회의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게 언제였죠? 박근혜 정부였죠. 어쨌든 우리 기자들한테 질문하라고 이제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한국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배려해서 한국 기자라고 꼭 집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외국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갔어. 그게 떠오르더라고 나는. 그래서 참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어떤 그 생각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왜 이럴까? 왜 질문하지 않을까? 니는 질문을 많이 받나? 질문 많이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물어보긴 하면 대답은 하지. 있네 이거 56쪽에 있다 그거. 질문이 덕의 활동에 가깝다고 이제 얘기하거든. 56쪽에 덕에 대해서 얘기해. 생각 많이 했던 부분이야. 뭐 그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비공감. 되는 부분은 그 뒤에 꼰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떠냐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현 세대 젊은이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잠깐만. 이쪽이. 177조. 이 시대의 젊은이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맨 밑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그 제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진실한 도전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 말이 밑에서 몇 개죠? 뭐? 두 번째 줄. 이 말이 약간 노력해라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자꾸 통경 탓하지 마라. 우리 어르신들이 했잖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약간 이런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도라 그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그 제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 말이 좀 나는 와닿지 않았다. 나는 와닿다고 줄 건데. 나는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뭐 환경을 중요한 문제를 앞세워서 제기하는 이게 나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 그 말은 자, 그 환경 탓하지 마라. 뭐 할 수 있는 일 찾아라. 그리고 네가 그 의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의지 얘기하고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더군요. 근데 시스템이나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나는. 근데 그것보다는 제도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그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근데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 그래서 그게 나는 조금 와닿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 178페이지 맨 밑에 그것을 탓하는 태도를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문제 삼는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제도가 안 좋다 하잖아. 근데 제도를 탓해. 그러면서도 어떻게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법을 한 개 바꾸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쥐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활동하는 사람을 지지해가지고 뭐 투표를 하든지 뭐 후원금을 보내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탓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탓하는 게 나는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너무 나쁘다 하니까 말만 하니까 나빠 이렇게 말만 하고 바꾼 건 안 하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야. 그 부분이 더 문제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제도 문제가 있다 하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아니야. 그리고 제도를 바꾸라는 것도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포함이고 그 안에서 물론 더 잘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자 문제지. 근데 가만히 있고 뭐 선거 바꿔야 이렇게 하면 선거제를 바꾸려면 내가 그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그
제도 안에서 참여를 해서 뭔가 바꿔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거르자가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 애들 지도하다 보면 그런 애들 좀 교육 안 했겠다. 뭐 자유, 뭐 인간의 자유 억압합니다. 하면서 뭐 지 혼자 막 사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애들이 일단 그렇게 막 이 제도 안에서 어쨌든 네가 학교 와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뭐 거르준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노력이 아니다. 그다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